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지율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급히 광주에 내려가서 집토끼 타작계에 나섰으나 지역 감정 유발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대선 전국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원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 전 시군을 도는 그런 그 메타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고 했는데 지금 호남 민심이 아주 술렁인다,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27일 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서구 그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 가서 피해 가족들도 위로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또 지역 현안 그런 공약들도 했어요. 광주 군 공항을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 헌법상의 5.18 정신을 명문화하겠다. 그리고 AI 연구원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고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 그래서 광주 전남 상생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뭐 통상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 호남의 민심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호남 지지율이 한 60%도 오락가락하는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고 최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21%까지 올라갔고 또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다가 뭐 300만 개인가 그 손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또 반향이 큰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당사에 그 인증샷 찍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윤석열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증샷을 올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호남이 한 8, 90%는 땅 짓고 헤엄치기다. 여기는 먹고 뭐, 들어간다 그랬죠. 먹고. 근데 왜 이렇게 호남은 민심이 흔들릴까요? 제 생각에는 뭐 흔들린 거 앞서서 현상이 벌써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하고 광주 그 현대아파트 붕괴 현장에 갔을 때 박대를 당했습니다. 이준석이가 먼저 가버렸어요. 어떻게 야당보다 더 늦게 오냐고 가라고. 송영길 대표가 휠체어까지 타고 그 어려운 걸음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호남이 민심이 과연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그냥 특별한 현상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 이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밀어줬는데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호남을 갖다가 그 오히려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게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 나타나 버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번 선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20대, 30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20대, 30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왜냐하면 60대 이상하고 40대, 50대 갈렸는데 그럼 캐스팅 보트는 누구냐? 20대, 30대다 이거죠. 그리고 20대, 30대가 우리 과거에는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어느 당 지지 그러면 아들도 따라갔죠. 근데 지금은 20대, 30대가 있죠. 오히려 이 정치적인 면에 관해서 주도적인 어떤 의견 표출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대, 30대가 지금까지 호남이라고 그러면은 5.18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볼 것 없이 그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지지를 했죠. 우리가 그런 현상을 어디서 보냐 하면은 근데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20대, 30대는 실용적이다 이제는. 어떤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 먹거리가 어떻게 생기고 그걸 누가 잘 챙겨주냐를 갖다가 더 관심이 있지. 일자리 그렇죠. 먹거리.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지금 대학가도 있죠.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무조건 저도 뭐 사실 유신 독재 반대 데모도 해가지고 파출소도 한 몇 번 끌려가고 이랬는데 뭐 심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대학교가 전부 다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는 대표들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운동권이 안 먹힙니다. 운동했다가는 뭐 전혀 안 되고 어떻게 학생들 복지를 누가 챙겨주겠다. 예, 그럼 그게 호남에도 20대, 30대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호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먹고 들어가는 데 있는데 꼭 그렇겠냐. 좀 전에 21%라 그러셨는데 있죠. 호남의 21%는 있죠. 이거는 영남의 한 80%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총선이나 이런 걸 보면 95% 정도가 민주당 쪽에 가더라고요. 그게 21% 물론 표로 다 연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죠. 10%만 돼도 이게 민주당에 주는 그 어떤 타격은 아주 심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고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선거가 2% 내지 3%에서 대선이 결정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호남에서 10%다 만일에 이때까지 5%밖에 못했던 국민의 힘이 그러면 이건 아주 영향이 크죠. 이때까지 민주당이 경남, TK, PK에서 얻었던 게 한 20%, 30% 얻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 많은 그 어떤 타격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될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자기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경기도를 돌면서 하려 했는데 사실 경기도는 있죠. 이거는 지방의 민심에 어떤 미러링 현상이지 경기도의 독자적인 어떤 그 정치적 견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특히 그렇죠. 경기도는 이제 북부 쪽은 조금 다릅니다만 좀 보수적이고 이 남부라든가 이쪽은 공단 많이고 호남 생각하죠. 호남이라든가 충청, 영남, 충청에서 그러니까 올라온 사람들이 다 있고 거기에 민심하고 거의 이 동조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막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마 당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지금 60% 나왔지 않습니까? 뭐 본 투표에서는 60% 이상 나오겠지만 그러겠죠. 그 이재명 후보도 막 지금 60%라도 투표장에서는 80% 이상 나올 걸로 확신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의 확신이지. 지금 그 정치판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 그리고 20, 30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용주의적 성향 이걸 감안하면 있죠. 80% 물론 뭐 이때까지 전 선거 이때까지 온 선거의 내력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못할 거예요 아마. 이건 희망 사항이다. 그래서 급히 지금 그 호남에 가서 하고 그다음 또 정동영 후보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메타버스 타고 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 백병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있죠. 어떤 뭐 선거 공약 이거는 사실 여야가 대동소이해 가지고 누가 거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전부 네거티브로 가는데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그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욕설 파일을 갖다가 장영하 변호사가 하고 34개인가. 그걸 그냥 까니까 의외로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듣게 처음에는 됐어요. 관심이 없던 사람도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발로 뛴다고 그 어떤 공중전 아닙니까 일종의 어떤 그 욕설 파일이라든가 이게 하는 거 그거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호남에 대한 어떤 지금 전략을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텃밭이라 그럴까? 이게 호남과 자기는 이제 경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최근에 서울에서도 한 5 내지 10% 차로 지금 밀리고 있고 서울 이런 민심에서도 경기 인천에도 뭐 여론조사상에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 밀리는 곳이 더 많이 여론조사상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을 곳이라는 것은 호남뿐이었고 이 호남이 똘똘 좀 뭉쳐줘야 그렇죠. 그 바람을 타고 북상을 해갖고 이 수도권에서 또 지금 민주당 바람이 일거든요. 전통적으로 이 수도권은 민주당이 우세를 유지해왔는데 그런데 호남이 흔들린다니까 이제 급히 내려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뭐 급히 새벽 사오고 내려가야 하는데 가서 뭐 내려가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아주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이 지역 감정을 부추겨갖고 득을 보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그 문제가 우리 정치사를 한 40여 년 지배하면서 가장 타개할 문제가 바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서 조장을 했다는 그런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 광주 동구의 충장로라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예, 가장 광주에서는 핵심 지역이죠. 네, 예. 거기 가서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이 손잡고 동반 유세를 했는데 거기 즉석 연설에서 아마 본인이 이제 13살 초등학교 마치고 소년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들어가 보니까 관리자는 전부 경상도 사람들이고 노동자는 호남 사람들이더라. 또 박정희 정권이 그런 통치구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상도에다만 투자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켜갖고 서로 싸움을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네, 너무 노골적이었죠. 네, 너무 노골적이죠. 아니 그거는 뭐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이후에도 군사 정권 시절에 군사 정권에서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 감정을 좀 노골화 시킨 거 있었죠. 저도 유발을 알고 있고 했죠. 유발했고 예. 그다음 뭐 DJ도 또 사실 거기 득을 본 거고요. 사실은 뭐 삼김 DJ가 시대라는 게 다 똑같죠. 삼김이. YS는 경남 예. 이래가지고 JP는 또 충청.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대권에도 오르고 권력을 잡고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있죠. 우리가 이제 DJ, 노무현, 문재인 거치면서 지금 호남이 어떤 뭐 경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계속 압박받았다, 핍박받았다 할 수가 없는 이제 세 번의 그 어떤 호남이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속으로는 생각할 줄 몰라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죠. 아직도 구태의연한 지역 감정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기.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게 어떤 갈라치기거든요. 예, 그렇죠. 서민과 가진 자의 갈라치기.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없어져야 될 망국적인 감정이 바로 지역 감정이었거든요. 호남이 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부터 뭐 차량 이남 사람 기용하지 마라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게 지역 감정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진짜 가슴에 피멍이 맺히는 말인데 그걸 갖다가 새 대통령을 지나면서 좀 많이 그래도 치유가 되고 그 다음 권력에도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했다면은, 완벽하게 평등은 될 수가 없죠. 세상 일이란 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역 감정은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대통령을 지나면서 저로서는 제가 영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감정들이 일부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대 젊은 층 특히 수도권에 있는 그런 젊은 층 전에는 그 지역에서 낳지를 않더라도 출생을 안 했어도 뭐 아버지가 그쪽이다 호남이다 또 영남이다 하면 다 따라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지역 감정 문제는 최근에는 전혀 어떤 정치적 이슈가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와서 헤집어 가지고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좀 어떻게 보면 비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조금 잊고 있었어요. 극복을 했어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별로 뭐 그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제 빈부 격차로 인한 갈라치기 이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역 감정으로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소리를 지역 감정이란 게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영남 쪽에 공장을 많이 짓고 그 호남 쪽에는 거의 그 농사 전념하도록 했다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했지만 근데 경상도는 있죠. 농사 짓기에는 좀
부적합한 땅이 많았어요. 네. 산지가 많고. 근데 평야가 호남은 뭐 거의 만경 평야 무슨 평야 우리나라의 곡창지대 아닙니까? 제가 학교 때 배울 때도 호남은 호남 곡창지대라고 일제 때도 아마 호남에서 수탈이 제일 심했을걸요 아마. 그렇죠. 식량 수탈이. 예. 군산이라 목포 항구 그게 바로 그 수탈하기 위한 항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호남에는 또 옛날 공장을 짓고 싶어도 큰 배가 못 들어왔어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짓기에 좀 힘들었고 동해안, 포항 이런 데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영남에 공해 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낙동강의 페놀 예. 그 사건도 생각나시죠? 예. 그다음 이게 그 원전 이런 것도 짓다 보니까 원전이 지금 지금 진보 쪽에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영남에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지역 차별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입지에 따라서 달라진 걸 갖다가 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모든 게 이미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싶어 했던 상처 예. 그걸 다시 꺼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있죠. 한 달 전쯤에 지지율이 많이 없을 때는 이런 말 전혀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예. 화합해야 된다. 뭐 이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국민화합을 지지율이 지금 들고 나섰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기댈 곳은 지역 감정. 예. 네거티브도 지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자기한테 더 타격이 크니까 제일 그런 믿을 만한 게 예? 지역 감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경하다 그러다가 내가 그 말하니까 정말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농담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지금 선거가 급하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준 거 사실 5.18도 있죠. 그 상처가 더 컸던 게 영남 군인들이 예. 호남 사람들을 그렇게 무차별 뭐 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상처를 준 거, 더 상처가 커졌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부 다 그 5.18에 대해서 뭐 헌법 정신에 넣는다. 이건 좋아요. 뭐 그걸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지금 40년, 50년 전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때 당신들이 당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복수 좀 해다오. 이거는 정말 좀 치졸하고. 그렇죠. 너무 치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죠. 비겁하죠. 예. 제가 그 말씀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런 망국적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게 득표에 도움된다. 또 호남의 민심을 이렇게 자극한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자기들이 가장 뿌리로 생각한 사람은 노무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DJ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노무현이가 평생 뭘 했습니까? 그런 지역 갈등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종로에 당선되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부산에 가서 예. 떨어지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한 그러니까요. 그걸 인정해 갖고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녹음 파일 네. 그거 틀어서 완전히 윤석열을 박살을 내고 깔아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저는 호남에서도 과연 이재명의 이런 발언 물론 그 발언의 내용이 뭐 일부가 진실일 수는 있어요. 뭐 본인이 저 오리엔트 손목 시계 뭐 공장에서 일했다고 시계 공장에서 80년월에 근무했을 때 광주 욕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군인이 뭐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뭐 경찰서를 탈취했다, 군인을 죽였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영남 사람들이 뭐 어찌고 저찌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분적으로 진실일 수는 있지만 호남 사람들도 이 호남 사람을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또 득표 전략으로 쓰려는 데 대해서 저는 양식 있는 호남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느냐. 그래 맞아 이재명 얘기 그렇게 할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극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은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런 얘기 안 해도 지지해야 지지하죠. 근데 조금만 합리적이고 양식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의 그 말하는 동기를 예. 좀 전에 제가 말한 것과 같은 동기가 아니겠느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예. 그 말을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높을 때도 그 말을 계속 해왔다. 뭐 그건 뭐 사람이 뭐 그 판단은 틀렸지만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주 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거 불 끄기 위해서 뭐든지 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우리 유권자에 준 이미지가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자기의 어떤 급한 어떤 전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많이 그렇죠. 박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도 많이 하고 지금 뭐 욕설 사과부터 사과 많이 했지만은 많이 울었죠. 예, 이번에 뭐 울기까지 했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그 SNS 댓글을 쭉 보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같은 눈물도 예. 노무현의 눈물 그때 대선 예. 그건 진정성을 믿었는데 이번에 이재명의 눈물에 대해서는 이게 악의 눈물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사과할 것 같으면 국민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네. 지금 살아계신 형수, 예. 그다음 돌아가신 이재선 씨한테 예. 우선 사과를 하고 나서 그다음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신 분을 정신병자로 몰고 예. 그다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그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남시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욕설이 나온 분노에 찬 끝에 나온 욕설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녹음 파일을 들어본 분들이 전혀 분노하지 않더라. 너무 침착했죠. 너무 침착하게 하니까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 말대로 어머니한테 잘못하니까 분노를 한 것이다. 거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그 광주에 가서 이렇게 한 말들도 진정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득표 전략 아닌가. 그래서 일부분 효과는 그러니까 전혀 이재명 후보를 의심하지 않는 선량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광주 그 호남 비하 발언에 대해서 비하는 아니죠. 갈라치기 발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연 그 효과가 본인이 그 희망한 대로 있을 것이냐.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안동 또 그렇죠. TK 가서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산업화의 성과를 크게 냈고 DJ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좋은 걸 있으면 우리가 다 따서 이렇게 써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면 이거 어느 말이 맞냐? 그렇죠. 정치인들이 뭐 또 그렇게 말한 건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데.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본인의 평소에 어떤 이 말하는 그 태도, 그다음 말을 쉽게 바꾸는 거 이런 게 합쳐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득표 전략으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있죠. 지금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뭐 경상도의 아들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해도 안 먹히고. 뭐 그 이재명 후보의 고향 사람들은 좀 찍어줄 줄 몰라도 대구 한번 가보십시오. 이재명 후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몰라도 이재명 후보가 경상도 그 후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자기 또 정치적 고향은 경기도라면서요. 그런데 사회적 고향은 광주라고 그러네요. 고향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게 광주여서 광주가 사회적 어머니이고 광주가 낳은 사회적 아들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이제. 그게 신빙성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광주 사태라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자기를 사회적으로 눈을 뜨게 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하더라도 망국적인 이런 지역 감정을 맞습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 아물었어요. 거기에 또 뭐 그냥 일부러 상처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인의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 그걸 뭐 전두환 정권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거의 없죠. 그거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어떤 민간인을 어떤 특전사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전쟁하듯이 예. 사실 세계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그 집권 권력층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저 아프리카나 이상한 나라에서 하는 거지. 그럼요. 아주 그때는 그 좀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그걸 우리가 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난하라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헌법 정신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넣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 마치 아까 제가 말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마치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의 대결인 것처럼 예. 그런 걸 떠올리게 그 헌법 정신을 넣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예. 오히려.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이란 거 오히려 상대 당이 이야기해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걸 갖다가 그렇지 하지 말자 우리 화합하자 그런 거 그래야죠. 그렇게 나가야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지역 감정 운운하며 지역 감정을 그 이렇게 촉발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불량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갈등이 우리나라를 40년을 허비하도록 만들었다. 그렇죠. 호남 사람들도 다시는 그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뭐 호남 쪽에서도 이러한 발언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건 또 호남에 양식 있는 이런 지식인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죠.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소리야. 그러니까요. 느낌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DJ, 노무현, 문재인 이런 정권들이 호남을 기반으로 정권이죠. 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탄생을 했고 호남도 일정 부분 이제 정치적 또 그런 권력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역감정 얘기는 계속 당신들이 피해만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 거. 흘러간 그러니까 흘러간 옛 노래를 레코드판을 또 틀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다급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수 저런 수를 쓰는데 참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악수를 골라서 지금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